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방길남 곽희동 농촌지도사 모시고 밭작물과 과수작물에 대해서 상담하겠습니다. 요즘 과수 화상병이 발생해서 주의가 따르고 있죠. 과수 화상병 발생 원인과 또 방제 추진 상황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고요. 이 밖에도 요즘 또 양파, 마늘 수확기인데 양파, 마늘 수확 요령, 또 이 밖에 고추, 고구마, 참깨, 콩, 옥수수, 감자 관리 요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또는 문자 샵 8950,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밭작물, 과수작물에 대해서 상담하겠습니다.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방길남, 곽희동 농촌지도사 두 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이 과수작물,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과수 화상병 또 가지검은 마른병이라고요? 요즘 계속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일단은 과수 화상병은 과수의 구제역이라고 불릴 정도로 일단 발생이 되면 신속히 메모를 해야 될 정도로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메모까지요? 네. 전파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발견 즉시 농업기술센터로 신고를 해 주셔야 되고요. 일단 그 병 증상이 보이면 센터에서는 하루라도 일찍 땅속에 빨리 묻어야지 옆으로 감염되는 것을 차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과수 나무가 사과나무나 보통 어떤 나무에 어떤 과일에 이게 많이 발생이 일단 작물과 식물이 잘 걸리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는 사과, 배 이런 그 과수에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근데 나무 한 그루가 작은 것이 아닌데 이걸 메모를 묻는다는 말씀이신가요, 땅에? 일단은 사람이 그 작업을 못하기 때문에 큰 포크레인이 와서 작업을 합니다. 원주 상황은 어떻습니까? 원주도 좀 발생이 된 상황인가요? 2018년도에 두 농가에서 발생이 됐었고요. 2019년도에서도 두 농가가 발생이 됐습니다. 작년에도? 올해는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정밀 예찰을 하고 있는데 아직 발견은 안 되고 있지만 인근 시군 충주라든지 제천, 평창 등에서 지금 발병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주까지 오는 건 시간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나요? 어떻습니까? 인근 시군이기 때문에 위험성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비상이겠군요. 우리 원주도 과수 재배 농가에서. 네, 그렇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밭작물과 과수작물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궁금증 농사 지으시면서 전화 주시면 지금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또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곽희동 지도사님, 요즘 수확철이 마늘, 양파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마늘, 양파 재배 현황은 한 얼마나 됩니까? 우리 관내 지역에서? 마늘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내에 한 2천 농가가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양파는 한 50농가가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확철이라고 하셨는데 올해 작황은 어떻게 봅니까? 오늘 지난해에 비해서 이제 마늘하고 양파는 이제 지금 현재로는 작황이 매우 좋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그 농가분께서 잘 관리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작황이 좋은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늘, 양파 수확 요령이 있습니까? 어떻게 좀 수확을 해야 되고 수확한 후에는 어떻게 좀 관리를 해야 되는지요? 네.
이제 6월 한 중순경 되면은 마늘 수확 적기입니다. 그 마늘의 잎이 한 30% 정도 누렇게 됐을 때 네. 적기 수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 원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지역 마늘이기 때문에 네. 6월 중하순경에 수확을 하면 됩니다. 수확하는 요령은 이제 맑은 날에 선택을 해서 포장해서 한 2, 3일 정도 햇볕에 말려 가지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양파도 이전과 다르게 좀 많이 농사를 지으시나 봐요. 어떻습니까? 네, 그 기후 변화 대응으로 해서 저희 지역에 한 2년 전서부터 네. 양파 재배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한 50농가가 재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양파 같은 경우에는 수확기가 이제 저희 지역은 중만생 품종이기 때문에 한 그 6월 네. 중하순경에 주대 부분 잎집을 한 10cm 정도 남겨놓고 수확을 하면은 되겠습니다. 네. 작황은 좋다고 작년 기준 말씀하신 건가요? 좋다는 것은? 네네 그렇습니다. 네. 자, 올 겨울, 작년 겨울, 예, 날씨가 워낙 따뜻해서 병해충이 지금 비상인 것 같은데요. 밭작물은 어떻습니까? 병해충 뭐 걱정 없는가요? 지금 요새 이제 농업인 분들께서 이제 많이 그 병해충 문제 때문에 많이 이제 상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가물기 때문에 해충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진드물이라든가 충채벌레, 깍지벌레 이러한 해충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해충들을 적기에 방제를 하셔야지만은 품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실 수가 있습니다. 올 겨울 유난히 좀 날씨가 따뜻했기 때문에 사실 두 분께서는 올해 이렇게 병충해 염려는 하셨죠? 예상은 하셨죠? 어떻습니까? 네, 그 항상 이제 기후가 온난하다 보니까 이제 가물때에는 이제 해충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요. 비가 이제 자주 올 경우에는 병이 이제 많이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충들이 많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살충제 위주로 살포를 좀 해주시고 병이 많이 발생이 됐을 때에는 살균제 위주로 방제를 하시면 됩니다. 다행히 마늘하고 양파는 병충해 피해 없이 잘 됐나 봐요. 네, 지금까지 작황이 괜찮습니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밭작물, 과수작물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용하시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또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과수화상병 같은 경우 판결남 지도사님 어떤 증상들이 좀 나타납니까? 네. 일반적으로 가수에 발생되는 병은 곰팡이병인데요. 네. 특이하게 가수화상병은 세균병입니다. 세균병의 특징은 네. 물로 이동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수에서 발병된 거를 보면 물이 흐르는 연맥 쪽으로 이렇게 거먹게 물들어서 전체 잎으로 확산되는 특징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 과수재배 농업인들은 다른 가선에 갔다가 올 때는 꼭 신발에 묻은 흙을 소독을 꼭 해주셔야 되고요. 네. 전정가위는 내 가위로 다른 가선에선 절대로 쓰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개아기 때 벌이 또 감염을 시키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인근식은 제천이나 충주 그쪽 인근에서는 양봉을 되도록 자제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세균성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과수나무에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까? 화상병은 네. 이름처럼 불에 네. 탄 증상입니다. 멀리서 보면 네. 빨갛게 불에 탄 것처럼 보여요. 나뭇가지가요? 네. 그래서 처음에 발병될 때는 한 가지만 뻘겠는데 네. 그거를 미처 발견 못하고 그 다음날 가면 그 가선 전체가 빨갛게 될 정도로 하루 만에. 감염 속도가 아주 빠릅니다. 그래서 발병되는 즉시
신속히 땅 속에 매몰을 해 주셔야 되는 아주 무서운 병이 되겠습니다. 네, 구제역이라고 네. 할 만큼 과수. 네, 이 가지 검은 마른병요. 이건 또 어떤 병인가요? 네, 똑같이 그 세균성 병인데요. 네. 과수 하상병은 식물방역법상 금지 병해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사과나 배가 수입을 못하는 거는 우리나라가 가수 하상병 청정국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수입을 못하고 있어서 발생이 되면 국가에서 보상을 해주면서 다 매몰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지검은 마른병은 네. 증상은 비슷하지만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병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증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네. 가지검은 마른병도 발생이 되면 똑같이 지금 매몰 작업을 해주고 국가에서 보상을 해주고 있는 병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가지가 빨갛게 변하나요? 네, 똑같습니다. 예.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방길남, 곽기동 두 분의 농촌지도사 모시고 밭작물과 과수작물 상담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고추가 물른다래잖아요. 네네. 그거는 물르자마자 다 따버리면 다른 데는 피해가 없나요? 고추 꼭지가 이제 물르다는 이유는 이제 병이 발생이 됐을 겁니다. 네. 그래서 정확한 병명을 알아야지만은 해당되는 적용 약제를 살포를 해야지만은 그 이상 번지지가 않습니다. 저희는 무공해라 그래서 네. 그 약을 안 치고 먹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따버리면 괜찮냐. 그러면은 아마 고추에는 이제 곰팡이병이 거의 80%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병반이 발생이 됐을 경우에 고추라든가 잎이 병반에 발생이 됐을 경우에는 조기에 빨리 제거를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밭작물, 과수작물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용훈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시 23분 지나고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밭작물과 과수작물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올해 과수작물 병충해 때문에 비상인데 어떻게 좀 관리해야 되는지, 또 밭작물, 고추, 고구마, 참깨, 콩, 옥수수 어떻게 좀 관리를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궁금증 전화 주시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 764-6335, 764-6336 또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길남 지도사님, 올해 과수 개화기에 저온 피해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상황은 어떻습니까? 상담 전화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764국에 6336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저는요, 네. 우리 아들이 농사를 잘 안 지어서 그런지 고추에
이렇게 자라는데 고추 달린 데까지 잎을 다 따고요. 토마토 달린 데까지 잎을 다 따버렸어요. 그리고 왜 그러냐 했더니 밑에 잎이 무성하면은 안 좋기 때문에 딴다고 그래서 아이고 제가 속이 상해서 이건 아닌데 싶어서 전화를 드려봤습니다. 네. 고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아다리 밑에 지제부 방아다리 밑에 있는 잎들은 따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 이유는 고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기에 빨리 그 생육을 좋게 하기 위해서 방아다리 밑에 있는 겨순이라든가 겨가 애가 눈을 빨리 조기에 따줘야지만은 생산량을 고추를 많이 수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토마토는 이제 새 잎마다 꽃이 피고 토마토가 열리는 작물입니다. 그래서 토마토도 그 잎에서 나오는 겨순을 빨리 따줘야지만은 토마토를 안정적으로 생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요, 잎을 토마토 달리는 데까지 잎을 다 따고 고추 달린 데까지 모든 잎사귀 싹 다 따버렸어요. 그거는 좀 너무 많이 따신 것 같고요. 네. 방아다리 바로 밑에 이제 Y자 되는 부분, 네. 그 밑에만 따주시면 됩니다. 예,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이웃에서 그렇게 농사 짓는 걸 봤는데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모르면은 말도 하지 말라고 입에 줘야만 되지 입에 안 하면은 밑에 뭐가 어떻고 저떻고 해서 아들도 농사 짓는데 제가 또 이거 방해를 하나 속상해하지 싶어서 그러셨군요. 생각해도 오늘 선생님께 이렇게 문의를 봐서 이야기를 하면 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예, 적당히 좀 따주는 것은 오히려 그 실하게 과일을 만들 수 있다고 하니까 예.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또 너무 많이 따는 건 또 문제인가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완전히 열매 있는 데까지 잎을 싹 다 따버리고 잎을 이렇게 많이 따면 어떤 현상이 있을까요? 보통 이제 작물은 이제 잎이 있어야지 이제 광합성 작용을 해서 열매가 이제 결실이 되는데요. 잎이 없으면은 초기 생육이 안 좋죠. 예, 아이고 뭐든지 고맙습니다. 적당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어르신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밭작물과 가수작물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용화 씨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저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농사 짓다가도 많이 좀 의견 대립으로 싸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앞서 이제 개화기 좋은 피해가 있어서 많은 걱정인데 상황이 좀 어떤가요? 과수 상황이? 예, 현재 전국적으로 네. 과수에 꽃이 폈을 때 영하 5도, 심한 곳은 영하 6도, 9도까지 떨어졌거든요. 예. 그래서 꽃은 멀쩡하게 폈지만 그 안에 열매가 닿는 씨방이 검게 얼어서 열매가 안 달린 곳이 전국적으로 많습니다. 원주도 지금 피해 집계 조사 결과를 보면 네. 배 같은 경우는 뭐 90%, 95%까지 피해가 심하고요. 네. 좀 덜한 곳은 60% 되는데 꽃이 좀 일찍 핀 곳은 피해가 심하고요. 꽃이 좀 북향을 띄어서 좀 꽃이 늦게 핀 곳은 피해가 약합니다. 예. 이렇게 되면 올해 뭐 과수 작황은 보남 안 할까요? 그렇죠. 올해 생산량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또 생산이 되더라도 열매가 달리더라도 과실의 표피가 저온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녹인 것처럼 그런 증상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상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품가일 경우는 올해 가격이 좋을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네. 비싸게 과일을 좀 사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작황으로 봐서는. 네. 열매가 많이 안 달렸으면 올해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안 달린 곳은 많은 농가분들께서 많이 속상해 하셔갖고 관리를 안 하시는 곳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면
내년도 열매가 되는 꽃눈은 올해 이제 6월 말부터 만들어지거든요. 네. 그냥 놔뒀을 경우에는 내년도에 꽃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속이 상하시더라도 네. 안에 햇빛이 들어오게끔 유인 작업이라든지 쓸데없는 도장지가 발생이 되면 네. 수시로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 도장지요? 네. 도장지는 뭡니까? 새로 나오는 가지. 아, 네. 예. 상담 전화 받겠습니다. 이번에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집안에 그 배나무가 한 5그루가 있는데요. 네. 작년에 배가 중간 정도에 다 떨어졌거든, 물 커서. 네. 그래서 올해는 그 관심도 없이 그냥 내비뒀는데요. 네. 전지도 아니고 내비뒀는데, 네. 먹을 생각이 없어 그냥 내비뒀는데요. 꽃은 많이 폈고요. 네. 엄청 많이 달렸는데, 네. 지금 그때 따줘야 돼요? 따주셔야죠. 솎아줘야 된다는 얘기네요? 예, 최대한 빨리 따주셔야지 남아있는 열매가 굵어지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지금 막 한 군데 막 3개씩 막 나온 게 너무 많이 컸거든요. 예, 그 3개 중에서 제일 예쁘게 생기고 큰 열매를 남겨주시고, 네. 간격도 네. 최소한 20cm에서 30cm를 두고 하나씩 남겨두셔야 돼요. 네, 그 이파리가 있어서 들어가기에 나쁜데 그 전지를 안 해줘도 관계없고요. 전지를 조금 해주셔요. 지금 돼요? 예, 지금 원래 하면 안 되는데 예. 어쩔 수 없어요. 햇빛이 들어와야지 잎에서 일을 해서 과일의 영양분을 축적하거든요. 그래서 안쪽에 좀 해가 안 들어오는 가지는 아깝지만 몇 개를 잘라 주셔야 되고, 열매도 한 30cm 간격으로 남겨두세요. 작년에 하도 안 돼가지고 올해는 포기하고 내비뒀거든요. 네. 요 작업을 해주셔야지 또 내년도에도 열매가 좋은 게 달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한 가지 열매가 한 3-4개 이렇게 달렸으면 하나만 두고 다 따놔야 되는 건가요? 네, 보통 사과나 배는 네. 하나의 꽃눈에 이렇게 보시면 꽃이 한 8개에서 10개 피거든요. 그 중에 가장 좋은 열매 한 개씩만 남겨놓는 거고. 꽃이 피었을 때 따주는 거예요? 아니면 열매가 부지런하신 농가분께서는 꽃이 폈을 때 따주시는 분이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수정이 열매가 안 달릴까봐 걱정되시는 분들은 수정이 열매가 달리자마자 빨리 제거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렇습니다. 근데 꽃으로 봐서는 어느 꽃이 열매를 실하게 맺을지는 잘 모를 텐데 뭐 이렇게 방법이 있습니까? 네, 보통 사과는 첫 번째 피는 꽃이 가장 크고 예쁩니다. 그래서 네. 첫 번째 피는 꽃을 남겨놓고요. 네. 배는 3번째에서 4번째 피는 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 3번화하고 4번화를 남겨놓고 다 따냅니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밭작물과 과수작물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용하 씨 상담 전화 764-6335, 764-6336 2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11시 33분 지나고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밭작물과 과수작물, 수확기에 접어든 농작물 관리 요령, 또 계속해서 관리해야 될 작물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전화 주세요. 764-6335, 764-6336 또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수 작물들 지금 병해충 발생 상황과 또 어떻게 좀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될까요? 예, 올해 겨울에 엄청 따뜻했기 때문에 상담 전화 먼저 네.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764-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십니까? 아직 고추 농사를 좀 짓고 있는데요. 네. TV 그 가스 피해에 대해서 좀 문의 좀 해보고 전화드렸거든요. 네. TV하고 비료를 이제 상식적으로 사람들이 되게 한 15일에서 20일 정도를 펴갖고 이제 했다가 노탈에 쳐서 트럭을 싸서 비닐을 씌워서 심으면 뭐 가스 피해가 없다 해갖고 그렇게 했는데 올해 고추가 많이 그 이파리가 늘어지면서 마르면서 떨어지고 그래갖고 사진을 찍어서 정보사에 가져갔더니 가스 피해라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그러면 며칠을 TV를 폈다가 해야지 안전한지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네, 우선 그 가스 피해를 이제 줄이기 위해서는 이제 퇴비를 완전히 예. 그 발효된 퇴비를 사용을 하셔야만 됩니다. 이러한 이제 완전히 발효된 퇴비라는 것은 냄새가 암모니아 가스 냄새가 없어야지만은 그 예. 암모니아 가스 피해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퇴비라는 거는 손으로 움켜 잡아가지고 냄새를 한번 맡아보세요. 그래서 냄새가 구수한 냄새가 나면은 완전히 발효가 된 퇴비라고 생각하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일반적으로다가 사서 쓰는 탭이 있잖아요. 네네. 예, 그 탭을 이제 쓰고 있는데 보통 이제 탭으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탭이는 탭이라도 완전히 발효된 탭이가 아니고 탭이를 포대채 뜯어가지고 다시 이제 발효를 2-3개월 정도 발효를 시킨 다음에 사용하는 것이 가스 피해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비료는요? 비료가 예. 네, 비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시기에 아주 고추의 생산량을 이제 높이기 위해서 비료를 이제 필수적으로 이제 줘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네. 이제 고추는 이제 정식하고 나서 한 달 있다가 요소 20g 평당 요소 20g과 가리 10g을 포기와 포기 사이에다가 줘야지만은 고추를 다 수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포기와 포기 사이인데 그 포기 그 간격은 어느 정도 돼야 돼요? 고추 같은 경우에는 포기와 포기 사이의 간격이 40에서 45cm 간격으로 정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TV를 결과적으로 사서 쓰는 거는 봄에 가을에 그걸 펴놨다가 써야 되겠네요. 그러면 아주 좋죠. 네. 그래서 올해 고추가 너무 많이 피해를 봐갖고 그래서 거기서 얘기는 또 파는 데서 얘기는 뭐 한 20일만 펴놨다 쓰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갖고 이제 기간이 이제 중요치가 않고요. 냄새가 그 좋은 냄새가 나는지 암모니아 가스가 역한 냄새가 나는지 그것부터 이제 확인을 하신 다음에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비료는 밭에다 뿌리고 얼마 있다가 두둑을 싸면 안전해요? 보통 일주일 전에 이제 비료를 뿌린 다음에 정식을 하시면 됩니다. 네, 선생님 방송 시간이 다 돼서요. 더 궁금한 거는 전화 끊지 말고 기다리시면 방송 끝나고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원주 농업기술센터 방길남 곽희동 두 분 농촌지도사 모시고 장문 상담해 드렸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내일 이 시간에는 원주 고용센터 취업지원팀의 정호근 팀장 모시고 실업급여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